자, 4월 22일 수업 시작할게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뭐 만들까?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도출을 한 다음에 이렇게 문서로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문서를 요구사항 정의서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은 로그인이라고 하는 로그인이라는 기능이 수행해야 되는 상세 기능들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DB 테이블에 적용을 시켜보면 뭐 학과 관리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학과 관리라는 기능에 포함되는 상세 기능들은 학과 목록 조회, 학과 상세 조회, 그리고 학과 등록, 신규 학과 등록, 그 다음에 학과 정보 수정, 그 다음에 학과 정보 삭제, 뭐 이런 기능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기능들이 수행해야 되는 약간의 디테일들을 텍스트로 적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모든 학과의 목록을 조회한다. 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게 있다면은 학과 이름에 따라 이름에 의한 뭐 키워드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세 기능들을 넣겠죠. 키워드 검색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해볼까? 뭐 학과 상세 조회는 특정 학과의 모든 상세 정보를 조회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점점점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계속 적으면 되겠죠? 자,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 굉장히 이제 그 업무에 어떤 집단의 업무에 특화된 이런 처리 과정을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학과 상세 조회에 대해서 해볼게요. 특정 학과의 모든 상세 정보를 조회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해당 학과에 소속된 교수의 목록을 함께 조회한다. 또 해당 학과에 소속된 학생의 목록을 함께 조회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런 그 디테일이 그 비즈니스 로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학과 정보가 이렇게 상세 정보가 나와요. 뭐 학과 이름, 무슨 학과 위치 어디, 학과 연락처 어디, 뭐 학과 홈페이지 주소 어디 한 다음에 학과 소속된 교수 목록 밑에 목록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해당 학과에 소속된 학생 목록도 같이 나오는 거죠. 왜 쇼핑몰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해당 카테고리에 관련된 연관 상품 같은 것도 같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교수 목록, 학생 목록까지 같이 줘야 하는 거는 지금 하기엔 난이도가 너무 세니까 일단 요거는 빼고 요 정도만 하려고 해요. 이러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그 자바 프로그램의 매개체를 서비스 레이어라고 해요.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계층이에요. 메인 클래스가 있으면 메인 클래스가 서비스를 호출하고요. 서비스가 DAO를 호출합니다. DAO가 지금 우리한테는 마이바티스가 이 DAO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DAO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콜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기능들이 내가 해야 되는 업무의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주제별로 옆에 있는 내용들이 상세 그 업무 내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업무 주제를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구현체 클래스를 이 내용을 구현을 해주는 거죠. 자, 어제 했던 거에 이어서 갑니다. 자, 프로젝트 패키지에 이제 서비스 계층이니까 여기다가 서비스즈라고 하는 패키지를 추가할게요. 여기에 디파트먼트 서비스.java라고 할게요. 일단은 보세요. 자, 얘는 클래스가 아니고 인터페이스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학과 관리에 필요한 기능들을 정의를 하는 거고요. 학과 관리 기능과 관련된 마이바티스 매퍼를 간접적으로 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출하는 역할. 자, 인터페이스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구현을 못 하잖아요. 마이바티스는 인터페이스만 정의하면 구현체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상습 처리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얘는 우리가 상습 처리 해줘야 돼. 자, 일단 이것도 작성 규칙이요. 모든 기능의 파라미터는 DTO 클래스의 객체예요. 이 DTO라는 게 자바 빈즈 얘기하는 겁니다. 목록 조회 기능의 경우는 DTO 리스트에다가 DTO를 담은 상태를 리턴을 해요. 이건 어제랑 똑같죠? 자, 근데 어제랑의 변경 사항이 뭐냐면은 어제는 입력 수정 삭제는 정수값을 리턴했죠. 근데 여기서는 입력 수정 상세 조회의 경우는 DTO 클래스의 객체를 리턴해야 돼요.
입력된 내용을 즉각적으로 바로 조회해서 리턴을 해야 돼요. 딜리트 기능의 경우는 삭제된 데이터 수를 의미하는 정수값을 리턴해주면 되고요. 왜냐하면 삭제는 조회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모든 메서드는 throws 서비스 no result exception 이라고 하는 예외와 그냥 exception을 기술해서 예외가 발생할 경우 호출한 쪽에서 에러를 처리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이 안에서 직접적으로 에러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얘를 호출한 메인 클래스 쪽에서 에러에 대응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서비스 노 리절트 익셉션은 개발자가 직접 정의한 에러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또 exceptions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게요. 자, 오늘 폴더 2개 만들었어요. 서비스즈와 exceptions. 폴더는 지금 만들어 놓으세요. 자, 여기에 이제 서비스 노 리절트 익셉션이라는 에러 상황을 하나 직접 정의할 건데요. 익스텐드 익셉션을 상속받았고요. 생성자한테 파라미터를 부모 클래스한테 넘기게끔만 해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적인 에러가 아닌데 이거는 그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상황은 에러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업무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적인 에러가 아니에요. 자, 그럼 다시 서비스로 들어가서 여기서 해야 될 역할들. 자, 먼저 학과 정보를 조회한다. 학과 목록을 조회합니다. 조회와 학과의 학과 번호를 담고 있는 빈즈. 아, 이거는 상세 조회잖아. 파람스는 조회와 학과의 검색어를 담고 있는 빈즈. 리턴은 조회된 데이터고요. throws 조회된 데이터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exception은 SQL 처리에 실패한 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거예요. 그냥 exception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거는 프로그램적인 에러예요. 근데 조회된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셀렉트문을 처리할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동시에 일치하는 데이터를 조회해라. 이게 로그인 조건이란 말이죠. 그럼 where절에서 당연히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걸 거 아니에요. 그럼 where절에 맞는 조건이 없으면은 조회 결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게 프로그램적인 에러는 아니에요. 그냥 조회 결과 없음인 거지 정상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에러로 처리해야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라는
예외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적으로 프로그램이 다운될 정도의 에러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프로그램이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입력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시도를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그 제약을 걸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을 이걸로 직접 만드는 거예요. 자, 목록 조회입니다. 항상 파라미터는 빈지객체 받으면 되고요. 목록 조회니까 리스트 리턴하면 되죠. 자, 학과의 상세 정보를 조회합니다. 이것도 상세 정보 조회할 때는 조회된 데이터가 없으면 에러를 발생시켜야 돼요. 자, 목록에서는, 이 목록 페이지에서는 검색 조건에 일치하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특별히 에러로 처리하진 않아요.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그 정도 뿌리고 말죠. 근데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에러 페이지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는 조회 결과가 없으면 에러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목록은 조회 결과가 없어도 굳이 에러로 처리할 이유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add item이라고 걸었는데요. 어제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그러니까 게시판 같은데 리뷰글 같은 걸 쓰면 그 즉시 자기가 작성한 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읽기 페이지로 이동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게 여기서 커버가 돼요. 여기서 데이터 인설트를 하고 인설트한 데이터를 즉시 셀렉트해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 메서드에서 같이. 요 안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인설트를 합니다. 그럼 그 결과로 프라이머리 키가 생기죠. 이 프라이머리 키를 받아서 셀렉트를 해줘요. 그래야 저장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죠. 그러고 나서 셀렉트 결과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 하나를 클릭할 때 인설트 문이 수행되고 그 즉시 셀렉트 문이 같이 연달아서 호출된다고요. 이런 SQL문으로 만들어지는 일련의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는 게 서비스 계층이에요. 자, 에디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그 즉시 셀렉트 하고요. 딜리트는 맨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딜리트는 이제 대환장 파티가 펼쳐져요. 일단 맛만 볼까요? 자, 우리가 학과 정보를 삭제하려고 해요. 근데 학과를 삭제하려고 하면 이거 그냥 삭제되겠어요? 딸린 식구 같이 없애줘야 되잖아. 학과 데이터를 참조하는 교수 데이터가 있고요. 학과 데이터를 참조하는 학생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 데이터를 참조하는 교수 데이터를 참조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럼 이 순서에 의해서 학과를 지우고 싶으면 학생 먼저 지우고 그 다음 교수 지우고 그 다음 학과 지워야 돼요. 근데 이것도 그냥 지울 수가 있나? 교수 데이터를 참조하는 교과목 테이블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 테이블과 교과목 테이블이 같이 참지하는 수강 테이블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학과를 지우고 싶으면 교수를 지워야 되는데 교수를 지우려면 학생과 교과목을 먼저 지워야 돼. 학생이나 교과목을 지우고 싶으면 수강을 먼저 지워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건 학과 번호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서브 쿼리가 이중으로 들어가요. 학과 번호, 101번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
수강 내역을 먼저 삭제해야 돼. 101번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 이걸 먼저 지워야 되고, 그 다음에 101번 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을 먼저 지워야 되고, 그 다음에 101번 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가 담당하는 학생을 지워야 되고, 근데 여기서 그냥 학생의 소속 학과가 101번인 거 지워도 되긴 할 거예요. 왜냐면 학과는 101번 학과인데 102번 교수가 담당하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교수와 학생 지운 다음에 학과를 지워요. 이게 삭제 버튼 하나야. 어저께 제가 버튼 하나 눌렀을 때 이만큼이 여러분이 작업할 업무입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어저께는 그 실제 업무량의 백엔드만 놓고 봤을 때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고요. 오늘 수업 내용까지 더하면은 이제 버튼 하나가 담당하는 백엔드 기능 하나가 나와요. 자,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구현체가 필요하죠. 이 서비스의 구현체는 서비스 밑에, 자, 우리 인터페이스 상속받을 때 키워드가 임플리먼트잖아요. 그래서 IMPL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 만들어요. 디파트먼트 서비스 IMPL. 서비스이즈 안에 IMPL이란 폴더까지만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클래스는 임플리먼트 디파트먼트 서비스를 상속받으면 됩니다. 상속받고 나면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거니까 이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기능을 오버라이드 해야 되죠. 컨트롤 점 눌러서 메서드 오버라이드. 자, 그럼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업무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학과 관리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클래스입니다.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업무 목록을 상세하게 구현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안에 있는 메서드들을 구현하고 나면 우리가 메인 클래스에서 얘를 호출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그 메인 클래스만 스프링으로 교체할 거예요. 이 서비스가 마이바티스 매퍼를 호출해요. 메인 클래스가 서비스를 호출하고 서비스가 매퍼를 호출하고 매퍼가 DB를 콜한다고요. 이게 기본 흐름이야. 그럼 여기서 메인 클래스만 스프링으로 교체하고 서비스와 마이바티스 매퍼는 스프링 가면 그대로 그냥 복분만 할 거예요. 안 고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스프링이 시작이 됐어. 보통은 이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고 서비스 계층 만들고 마이바티스 만들고 하는 거 스프링 진도 안에 같이 하거든요. 근데 스프링 자체도 규모가 되게 큰데 거기에 이것까지 같이 넣으면은 막 알고 있는 내용이 섞여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건 애당초 분리를 해서 진행하는 거야. 스프링 하나만 해도 세션, 쿠키, 상태 유지, 컨트롤러, 레스트풀 API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거를 같이 곁들이면 이게 마치 스프링인 거라고 착각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이건 스프링하고 관련이 없는 기술이에요. 스프링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는 것 뿐이지.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게 그 마이바티스잖아요. 마이바티스 말고 또 JPA라는 거 있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 JPA라는 기술도 스프링하고 자체적으로 연관이 없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내가 마이바티스를 나중에 JPA로 교체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그것만 드러내면 되거든요. 자, 메서드를 재정의하면 메서드 오버라이드 후 최우선적으로 각 메서드의 리턴 값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메서드가 정의되면은 요 리턴되는 요거 있죠. 잠깐만, 파람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인풋으로 바꿀게요. 마이바티스 매퍼하고 파라미터 이름을 똑같이 맞춥시다. 자, 그럼 메서드 오버라이드 다시 할게요. 자, 파라미터 인풋. 그 다음에 이제 메서드가 오버라이드 되면은 최우선적으로 각 메서드의 리턴 값을 준비를 하세요, 먼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들어있는 기본 코드 날려버리고 리턴 타입이 지금 이거잖아요. 이 리스트 타입으로 리턴 값을 먼저 준비를 한 다음에 얘를 리턴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나는 요 중간에다 뭔가 구현을 해서 아웃풋이라는 애한테 뭔가 채워 넣어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도 디파트먼트 타입의 아웃풋을 선언하고 리턴 아웃풋. 자, 여기도 똑같이 디파트먼트 타입의 객체 아웃풋 선언하고 리턴 아웃풋. 수정에서도 리턴 아웃풋. 딜리트는 정수예요. 얘는 어쩔 수 없어. 인트 타입의 아웃풋은 0. 리턴 아웃풋. 일단 무조건 이렇게 채워놓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요 중간중간의 로직을 통해서 선언된 이 객체한테 뭔가 채워 넣고 리턴을 해준다. 그럼 이걸 어떻게 채워줄 거냐? 그거는 기획자한테 달려있는 거야.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기획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로직은 사이트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 만약에 이제 기획 파트에서 약간 이런 그 솔루션적인 경험이 많다라고 하면은 여기 로직이 거의 매번 엇비슷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 데이터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로직들이 거의 엇비슷하게 들어가요.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여기 고치고 이러면 되는구나 이렇게 진행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굉장히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기획자다. 그럼 여기 모든 메서드마다 구현이 다 달라져.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엄청 밤샘할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준비 단계예요. 자, 톡방에다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그 패킹해갖고 올렸으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작업하시고 각각의 메서드 채워 넣는 걸 이제 실습 끝나시면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할게요.